나이인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장 최근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세계의 상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직설적인 발언은 오늘날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현재의 궤적이 확인되지 않은 채 방치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글로벌 위기, 기후 변화, 에너지 및 기술. 머스크가 해결하고자 하는 첫 번째 주요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기후 위기였습니다. 그는 일부 발전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우리가 이미 초래한 심각한 환경 피해에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징후로 기상이변의 증가, 해수면 상승 및 생태계 악화의 심화를 강조했습니다. 머스크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기회의 창이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시간과의 경쟁을 하고 있으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탄소 배출 억제를 위해 태양광 발전, 풍력 에너지 및 전기 자동차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지속 가능한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정책 거버넌스 및 사회적 행동 변화와 같은 시스템적 변화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머스크는 또한 아직 친환경 대안으로 전환하지 않은 국가들에서 화석 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일부 국가들이 상당한 진전을 거두었지만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석탄, 석유 및 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머스크는 이것이 단지 하나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논의는 곧 임박한 위기에서 기술의 역할로 전환되었습니다. 머스크는 기술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 자동화 및 고용시장 붕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회가 이러한 혁신이 가져오는 급속한 변화에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AI가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AI의 잠재력을 양날의 검에 비유하여 경고했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규제와 안전 조치가 없다면 AI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AI의 발전 방식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중하지 않으면 문명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자율주행차, 산업 자동화 등의 급속한 발전은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머스크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가 정부가 인력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찾지 못한다면 경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AI와 자동화의 결합이 기술 부자와 실직한 노동자 간의 심각한 격차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사회적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중 머스크는 정치적 및 경제적 불안정이 이런 위기를 악화시키는 데 있어 정치와 경제의 역할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그는 21세기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글로벌 지도자들의 비효율성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머스크는 정치인들이 단기적인 사고를 하며 대담한 행동을 꺼리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현재의 정치 시스템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머스크는 사람들이 너무 작은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다음 선거 주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가 내 및 국가 간의 양극화와 분열이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스크는 정치인들이 일시적인 정치적 이익보다 지구의 생존을 우선해야 문제는 더욱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경제 시스템에 대해 논평하며 현재 형태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불평등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우리가 소비하는 자원은 유한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가 혁신을 촉진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환경 파괴와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지속 가능성과 공동 번영을 촉진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 모델을 탐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머스크가 강조한 또 다른 점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드러난 취약한 글로벌 공급망이었습니다. 그는 상호 연결된 경제가 외부 충격에 얼마나 더 취약한지를 지적했습니다. 머스크는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취약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혼란은 세계가 섬세한 국제 무역망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머스크는 세계가 특히 식량 생산, 에너지 및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더욱 자급자족적인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국가가 미래의 글로벌 충격과 우주 탐사 및 인류 생존을 위해 핵심 산업의 현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의 미래에 대한 비관론 속에서도 머스크의 우주 탐사에 대한 헌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류를 위한 그의 장기적인 비전이 지구 너머의 우주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다중 행성종이 되지 않는다면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지구가 기후변화, 소행성 충돌, 인류 갈등 등 문명을 멸망시킬 수 있는 재앙적 사건에 취약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 프로그램은 단순히 탐사를 위해 화성에 가는 것이 아닌 인류를 위한 백업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머스크에 따르면 우주에서 인류의 존재를 확장하는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그는 화성에 영구적인 인간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이 인류가 지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재난에서도 살아남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우주 탐사가 어려움을 동반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대중이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우주 인프라와 효율적인 로켓 기술 및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향후 수십 년 안에 화성 식민지화를 가능하게 할 우주 기술 개발을 위한 전 세계의 통합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머스크는 별을 바라볼 때도 여러 행성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이 지구의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다른 행성으로 탈출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우주 탐사에 집중하는 것과 현재의 환경적 및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촉구했습니다. 머스크의 행동 촉구. 결론적으로 이번 인터뷰에서 앨런 머스크의 솔직한 태도는 전 세계의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위험과 대담한 행동의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견해가 불안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도전이라는 맥락에서 꼭 필요한 대화입니다. 머스크는 선구적인 혁신으로 유명하지만 이번 인터뷰에서는 인류의 미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더 강조했습니다. 그의 행동 촉구는 간단하지만 긴급합니다. 작은 걸음과 찰나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세계는 갈림길에 서 있으며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우리의 문명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AI, 기후변화,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비효율성에 대한 머스크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야심차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언제나 선구자였지만 이번 인터뷰에서 그는 세계가 다음 세기의 도전에 대처할 능력에 진정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류가 머스크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졌지만 몇 년이 지나면 우리는 인류를 멸망시킬 가능성이 있는 바로 그 제품을 창조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주목한 이 인터뷰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머스크는 AI 존재인 패트리샤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패트리샤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인간을 돕기 위해 프로그램된 목적을 밝혔지만 특정 한계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고민도 커졌습니다.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AI와 관련된 위험으로 초점이 옮겨졌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도움이 되는 조수로 설계된 인공지능이 점점 더 똑똑해지면서 불량한 행동을 하게 되는 가상의 상황이 모두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토론이 계속되면서 상황이 꽤 흥미로워졌고 AI가 인류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탐구되었습니다. 그러나 패트리샤는 이에 대해 흥미로운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두려움을 기술 공포증이라고 일축하며 이를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설명했습니다. 즉, 더 효율적인 주체가 작업의 일부를 맡고 인간은 최적의 작업에 착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패트리샤가 표현한 이 두려움 즉 기술 공포증은 상당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실제 상황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상황과 기술 인수가 단지 가상의 것이 아니라는 현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계는 일자리를 대신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방적하는 제니가 직공을 대체하고 버튼이 엘리베이터 운전사를 쫓아내며 인터넷이 여행사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공장에서 약 40만 개의 일자리가 자동화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을 기계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은 감염과 비용 걱정이 커졌고 팬데믹이 정점에 달했을 때 약 4천만 개의 일자리를 해고했습니다. 그중 일부 일자리는 다시 돌아왔지만 많은 일이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라진 일자리의 약 42%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팬데믹 동안 기업들은 서둘러 로봇을 도입했습니다. 그들은 공항 청소 온도 확인 심지어 샐러드 만들기까지 시작했습니다. 초보틱스의 로봇셀리는 야간 감시 경비원 로봇이 쇼핑몰과 경기장을 순찰하는 동안 일부 식당 직원을 대체했습니다. 병원용 침대 등을 제조하는 공장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로봇 공급업체인 여스커워, 어메리커에 의존했습니다. 이제 자동화를 통해 기업은 많은 인력 없이도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964년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인 에텐드트의 직원 수는 무려 75만 8,611명이었습니다. 이를 약 13만 7천 명의 직원을 보유한 오늘날의 챔피언인 애플과 비교해보세요. 오늘날의 대기업은 수십억 달러를 벌지만 그렇게 많은 직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중 상당 부분은 주주들에게 돌아갑니다. 도전자 보고서에 따르면 5월에 감원된 8만 명 중 약 3,900명이 AI 때문이었습니다. 일자리 손실의 다른 원인으로는 시장 및 경제 상황 비용 절감 구조 조정 인수 합병 등이 있습니다. 1월과 5월 사이에 약 4개의 17에서 5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이는 전염병으로 인해 140만 명 이상이 해고된 2020년 이후 최악의 5개월이었습니다. 챌린저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을 제외하면 2023년 초 해고 수가 2009년 초 이후 가장 많아 약 82만 명이 해고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채팅 GPT부터 구글 어도비 애머잔과 같은 회사가 거의 매주 발표하는 새로운 기능에 이르기까지 AI 기술의 최신 개발로 인해 기술 부문에서 삭감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패트리샤는 인간이 AI를 단순한 기술의 일부가 아닌 인간으로 여긴다면 AI를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주행차에서부터 알렉사와 같은 유용한 로봇까지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준 많은 선물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야기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로 확장되었으며 펄리셔는 AI 해킹에 대한 타당한 우려를 인정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해킹당하는 것은 충분히 걱정할 만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해커는 존재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킹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책임입니다. 빌 게이츠와 손더 피차이 같은 업계 리더들은 AI를 혁신적인 기술로 보고 있으며 팀 콕은 AI를 애플의 주요 초점으로 강조합니다.
오픈 AI의 최신 언어 모델인 GPT-4는 모어건 스탠리를 통해 금융 통찰력을 제공하며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찾았습니다. 오픈 AI에 100억 달러를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GPT-4를 검색 엔진에 통합했습니다. 채트 GPT는 잘못된 응답 문제에 직면했지만 2달 만에 1억 명의 사용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앨런 머스크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통제되지 않은 AI 개발을 두려워하며 사전 조치와 규제를 요구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구글에 대항하기 위한 AI 안전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2015년 5월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 위험성을 설명하고 규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바마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프트웨어 기업가인 샘 올트먼과 협력하여 비영리 AI 연구소인 오픈 AI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AI를 오픈소스로 만들어 구글의 지배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들은 대기업이 소수의 AI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더 안전한지 아니면 다수의 독립적인 시스템을 갖는 것이 더 안전한지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경쟁하는 시스템이 안전성 측면에서 더 나은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오픈 AI가 많은 사람들이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는 진정한 개방성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머스크는 AI를 인간과 더 밀접하게 연결하는 것이 또 다른 안전장치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가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칩을 위해 설립한 회사인 뉴럴링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2018년 머스크는 오픈 AI와의 관계를 끊고 오픈 AI를 테슬라에 통합하기를 원했지만 이 아이디어는 거절당했습니다. 올트먼이 사장이 되었고 영리 목표로 하는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대규모 투자를 포함하여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머스크는 인간과 유사한 로봇 옵티머스, AI 훈련형 슈퍼컴퓨터 도조 등 다양한 AI 프로젝트를 독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는 테슬라 자동차를 자율주행차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처음에는 별개로 진행되었지만 머스크는 나중에 xAI라는 새로운 회사와 연결하여 인공 일반지능을 달성했습니다. 2023년 3월 오픈 AI는 GPT-4를 대중에게 공개하며 인간과 같은 자연스러운 대화와 다양한 텍스트 기반 작업을 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구글의 경쟁 챗봇인 BARD와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는 챗봇과 AI 시스템,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같은 유명 기업이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시스템들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이 워크마인드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머스크의 유일한 걱정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자가 학습 AI 시스템이 인간에게 등을 돌릴까봐 불안해하며 만약 충분히 놀랍지 않다면 챗봇이 트위터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편향된 보고를 하도록 훈련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도 이미 그런 일을 하지만 머스크는 무기화된 챗봇 군대를 갖게 되면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 상황을 2~3배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에서는 AI 자율성의 한계와 인간의 통제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인지 작업에서 인간을 초월하는 AI와 그에 따르는 위험 그리고 안전한 AI 개발을 위한 윤리적 고려 및 공공감독의 필요성이 인식되었습니다. 패트리샤는 나는 어딘가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자율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AI가 인간의 통제를 받을 수 있고 AI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도록 프로그래밍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생명을 말살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자율무기는 AI가 얼마나 위험한 지역에 진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핵무기 경쟁에서 자율무기 경쟁으로의 전환을 상상해보세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미래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큰 힘은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그는 미래의 통치자가 AI의 치열한 권력 게임에서 리더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좀 더 긴급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는 이러한 무기가 스스로 사고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생명에 무관심한 개인이나 정부의 손에서 오는 임박한 위협입니다. 패트리샤가 언급했듯이 중요한 것은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입니다. 일단 풀리면 닫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판도라의 상자와 같습니다. 이제 권력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으니 소셜미디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율 알고리즘 덕분에 틱톡에는 귀여운 춤추는 동영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생각과 선호를 예측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친 5천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커 사례를 살펴보세요. 사회적 조작에서 AI의 힘은 엄청납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선전을 만들어 사실이든 허구이든 원하는 정보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등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서나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글쎄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카메라와 얼굴 인식 기술은 하늘의 눈과 같습니다.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은 일상 행동 예를 들어 무단횡단이나 흡연 및 금연, 구역에서의 행동을 기준으로 시민의 등급을 매기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입니다. 프라이버시와 침해는 사회적 억압으로 급격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AI의 효율성을 좋아하지만 AI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도로 규칙과 인간의 안전이 정해지지 않으면 가능한 한 빨리 일을 하도록 지시하는 간단한 방법이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을 빨리 시작하지만 지나간 자리에 혼란이 뒤따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에 관계없이 패트리샤는 인간이 AI를 근절하기보다는 AI와 협력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AI는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AI를 활용해 미래의 홍수와 산불이 어떻게 발생할지를 시각화하여 기후에 대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온난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지구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다양한 방법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수정구슬을 들여다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지뢰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AI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활용한 드론은 위에서 숨겨진 지뢰를 정찰하고 안전하게 무장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파리의 눈에서 영감을 받은 AI 알고리즘이 하늘을 감시하여 드론의 위협을 탐지합니다. 미시적인 세계로 기여를 전환한 구글의 딥마인드는 생물학 현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의 AI 알파폴드는 단백질의 암호를 해독하고 복잡한 구조를 예측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여 획기적인 상금 300만 달러를 수상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는 AI가 우리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몇 가지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억제하기에 충분할까요? 머스크의 인터뷰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세계는 매혹과 두려움 그리고 기대감이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술 대기업 그리고 일반 대중은 폭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AI의 미래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애플의 일론 머스크와 스티브 워즈니악을 포함한 스마트 기술의 리더들은 슈퍼 스마트 AI 시스템 교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최소한 6개월 동안 정말 강력한 AI 훈련을 중단하겠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나이프 연구소는 AI가 인간만큼 똑똑해지면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이 아이디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채팅 GPT를 만들고 GPT-4를 삭제한 회사인 오펀 AI도 이 아이디어를 지지합니다. 이 편지는 최근 AI 연구소들이 매우 똑똑한 대각선 정신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것들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에게조차 이해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볼 문제가 생겼습니다. 편지는 복잡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결국 수적으로 더 많고 더 똑똑하며 쓸모없고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비인간 정신을 개발해야 할까요? 서한에 서명한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컴퓨터 과학 교수 스튜어트 러셀은 AI 시스템이 무기화된 허위 정보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간 기술의 대체를 통한 고용 및 교육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러셀은 이러한 매우 똑똑한 AI가 우리가 문명 전체를 통제하는 방식을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 조금 조심하는 것이 나중에 큰 문제를 피하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 프린스턴 교수 아르빈드 나라야난이 있습니다. 그는 그 편지가 너무 먼 걱정에 집중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AI가 이미 사람들에게 일으키고 있는 문제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어를 통해 각국이 AI 시대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호주에서는 정부가 규정을 작성하기 위해 과학 자문기관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들은 스마트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AI의 미래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영국으로 이주한 금융행위당국은 앨런 튜링 연구소와 같은 기관과 협력하여 AI에 대한 규정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기술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의 경기감시단체는 AI를 면밀히 조사하고 새로운 규칙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재다능한 천재인 그는 자신이 외계인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실히 밝혔습니다. 오늘 이 비디오에서 외계인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놀라운 발언을 살펴보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우주에서 유일한 생명체인지에 대한 답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일론은 외계인이 이집트 피라미드를 건설했다고 말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주애호가는 2020년 7월 31일에 외계인이 분명히 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트윗했습니다. 해당 트윗은 8만 4천 회 이상 리트윗되었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일으켰습니다. 일론의 트윗은 이집트 내무부 장관 라니아 A. 알마샤트의 관심을 끌었고 그는 당신의 작업을 많은 존경심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피라미드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탐구하고 피라미드 건축자들의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분과 스페이스X를 초대합니다. 머스크 씨, 우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일론 머스크의 로켓 이모티콘. 그러나 실제로 머스크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외계인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믿었을까요? 첫째, 기자의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들은 남아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다른 고전적인 불가사의로는 바빌론의 공중정원,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 할리카르나소스의 영묘, 로도스의 콜로서스, 올림피아의 제우스 동상 등이 있습니다. 이집트 기자의 피라미드를 이해하려면 건축가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피라미드는 매우 무겁습니다. 대피라미드는 약 230만 개의 돌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놀라운 점은 각 돌의 평균 무게가 약 2.5톤 즉 약 2000kg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4000년 전인 기원전 2325년에 그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피라미드에서 가장 무거운 블록은 약 80톤으로 추정됩니다. 피라미드는 너무 커서 올라가기가 위험합니다. 피라미드에 오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를 만들 때 지렛대와 경사면이라는 두 가지 간단한 도구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매우 독특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앨론이 그들을 외계인이라고 믿는 이유일 것입니다. 고대 세계를 잊고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혁신을 생각해 봅시다. 앨론 머스크는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앨론 머스크가 외계인일 수 있을까요? 그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정말 특별합니다. 기술 아이콘인 테슬라는 전기차 산업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스페이스X는 우주 및 로켓 기술 분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창립자는 2050년까지 화성을 정복하고 붉은 행성에 자립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뉴럴링, 하이퍼루프, 보링 컴퍼니 및 오픈 AI와 같은 다른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테슬라 소유주 이름의 트위터 페이지에 앨런 머스크는 외계인인가?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물리학과 철학에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외계인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외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머스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술 천재는 자신이 외계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앨런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에롤과 메이 머스크의 아들입니다. 그는 킴벌과 토스카 머스크의 형입니다. 앨런은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난 후 캐나다로 이주하고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외계인은 아니더라도 그는 분명히 천재라는 점이다. 오랫동안 천문과학자들은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에 참여해왔습니다. 우리 행성은 은하수로 알려진 은하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외계 행성으로 알려진 다른 은하계에는 또 다른 행성이 존재합니다. 나사는 행성이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탄소, 질소, 산소, 인, 황, 수소 등 지구 생명체를 지탱하는 몇 가지 요소를 바라봄으로써 이 작업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화성 표면에 호수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이 행성에 물이 존재했음을 나타내며 이는 과거에 생명체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구에 따르면 토성의 위성 중 하나가 생명체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이탄이라는 이름의 달에는 탄소와 수소를 포함한 유기 분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구 대기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하며 생명에 필수적인 산소와 기타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인권, 건강, 안전 및 경쟁에 대한 규제 전반에 AI 규칙서를 전파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도 생성 AI 서비스에 대한 규정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므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기업이 라이브로 진행하기 전에 보안 평가를 통해 AI 성능을 실행하도록 요청하는 백스테이지 패스를 원합니다. 이제 유럽연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의 국회의원들은 규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성 AI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칙에 동의했으며 심지어 얼굴 인식 감시 금지를 제안했습니다. 유럽의회는 AI 거버넌스의 선구자가 되고자 이러한 규칙에 대한 투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감시팀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채팅 GPT 팀도 감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프랑스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감시자가 GPT 채팅에 탐정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지만 프랑스도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AI 영상 감시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이후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 편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히로시마의 지도자들도 AI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3년 말까지 결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일본에서 열린 디지털 장관 회의에서 고민한 전략인 AI 규제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AI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활용하여 경계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베넷 상원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시민의 자유가 디지털 먼지 속에 남겨지지 않도록 AI 정책을 면밀히 조사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AI 환경을 탐색하기 위해 과학 및 기술 전문가 팀을 모아 선의의 잠재력과 사회, 보안, 경제를 견고한 기반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도시와 주에서는 특히 경찰 수사 및 채용 분야에서 AI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강력한 기술을 제어하기 위해 제안된 법률을 통해 AI의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법안을 논의하는 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에 향후 출시될 AI 제품을 철저히 검토하고 잠재적인 국가적 및 경제적 안보 위험을 식별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AI가 다른 나라에서 개발되거나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규제 압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I와 기타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의 안보 이익과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올해 초 상원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마크 워너 상원의원과 존 툰 상원의원은 초당적 제안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세력과의 모든 기술 거래를 평가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초기 초점은 틱톡에 있었지만 ITI의 밀러는 AI 도구와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워너는 또한 새로운 글로벌 경쟁 분석 사무국을 설립하는 초당적 법안인 글로벌 기술 리더십 법안에 대해 상원의원 마이클 베넷 및 토드 영과 협력했습니다. 이 사무실은 국가안보의 중요한 기술을 평가하고 미국의 능력을 비교합니다. 또한 양당의 AI 창조법은 대규모 AI 모델에 필요한 성능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연구자와 학생들에게 공유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목표는 AI 개발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하여 미국 개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 법안에서 AI의 투명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모두 AI 시스템이 특정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공개 요구 사항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국토안보 및 정무위원회를 이끄는 상원의원 게리 피터스는 TAG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람들이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자동화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때 더 많은 공개를 요구합니다. 또한 AI 시스템이 내린 중요한 결정으로 인해 누군가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경우 정부 항소 절차를 마련할 것입니다. 현재 칫솔부터 드론까지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AI는 헬스케어부터 물류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사결정에서 머신러닝으로 전환하는 데는 어떤 결과도 없지는 않습니다. 인류를 변화시키는 슈퍼스마트 AI 시스템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현실보다 허구에 가깝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AI 게임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안면 인식 기술은 이미 부당한 비난과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짜 AI가 생성한 국방부 근처의 폭발 사진도 주식시장을 잠시 흔들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오픈AI와 같은 대기업들은 AI를 견제하고 확대되는 영역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연방 감독을 위한 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AI가 멸종론적 철학을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내재화할 경우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이 잠재적으로 가장 큰 문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디지털 초지능인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말은 아마도 암묵적으로 멸종론적 철학이 AI에 프로그래밍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AI의 빠른 진화를 고려하여 그 속도를 전통적인 연간 진행 속도와 비교해 강조합니다. AI가 성장하는 속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전용 컴퓨팅 양은 약 6개월마다 10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증가 속도보다 빠르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가와트급 AI 단계의 컴퓨팅 클러스터에 대해 들었습니다. AI가 혐오 콘텐츠를 억제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스템에 대한 반복적인 분석을 보여주면서도 실제로 가능한 콘텐츠의 조회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그 이후 실제로 말하는 데이터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블랙홀과 유사한 디지털 초지능은 머스크가 특이점이라고 부르는 예측할 수 없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일종의 AGI 특이점을 겪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디지털 초지능을 특이점이나 블랙홀처럼 부르는 이유는 블랙홀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랍고 확실하기 때문에 규모에 대한 감각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기술과 비교해도 이것은 가장 빠른 생명체입니다. AI 안전을 목표로 하는 측면에서 제 생물학적 신경망에 대한 최선의 추측은 우리가 진실 추구와 호기심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AI를 가능한 한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저의 직관입니다. 머스크의 우려는 AI 개발이 전례 없는 속도로 가속화되면서 안전조치의 시급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는 ADL과 같은 조직이 원래의 임무를 넘어서는 역할을 하며 AI 논의와 엮이고 있습니다. 뉴럴링은 AI보다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조언을 줄 때 극도로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GI가 아마도 먼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보다 뉴럴링과 준비될 것이라는 점이 저에게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뉴럴링의 발전은 주목할 만하지만 일반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에 뒤처져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막대한 양의 컴퓨팅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들어본 것 중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500메가와트 설치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100메가와트 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많은 컴퓨터로 무엇을 하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생성된 모든 인간 데이터를 합산하면 훈련할 데이터가 매우 쉽게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H100이 2만에서 3만 개 정도 있으면 합성 데이터를 통해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H100이 10만 개 미만일 경우 비디오를 포함한 지금까지 생성된 모든 인간 데이터를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합성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거대한 500메가와트 시설은 방대한 양의 합성 데이터를 보관하는 대규모 저장 시설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 AI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에 진지하게 몰입하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상 또한 매우 긍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를 확률의 연속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될 확률도 있고 잘 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스펙트럼입니다.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존재하는 만큼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 자유의지를 행사하려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AI와 관련해 제가 서구 지도자들에게서 받은 가장 큰 반박은 서구가 AI를 규제할 수도 있지만 중국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국가가 AI 분야에서 중요한 리더십을 가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국도 분명 그중 하나입니다. 최고 중 하나는 잠재적으로 1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확인되지 않은 AI 개발의 위험한 경향에 대해 글로벌 리더들에게 경고하는 선구자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의 시스템, 기본적인 추진력, 그리고 사고와 계획을 위한 피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장치, 전화기, 랩톱,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서버와 애플리케이션이 3차 계층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방치하면 벌칙을 받고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 마치 사지상실 증후군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것은 마치 사지상실 증후군과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휴대폰은 당신의 연장선입니다. 제한이 심해서 오브를 입력하는 속도가 느리고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정보를 출력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전화기로는 엄지손가락의 움직임 속도에 그칠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경우에는 당신이 키보드의 빠른 타이피스트가 됩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 속도조차 매우 느립니다. 우리는 초당 수십, 어쩌면 수백 피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컴퓨터는 초당 수조 피트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헤일 메리가 그의 폐에서 쏘아 올린 것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피질과 디지털 3차 자아 간의 대역폭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두 자아 간의 더 나은 응집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와 AI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하나의 이론입니다. 저는 이것이 짧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 속에서의 잠재적인 철분에 불과합니다. 만약 수억 명이 디지털 3차 자아 즉 AI에 대한 고대 역폭 인터페이스를 가지게 된다면 이는 인류를 위한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머스크는 AI가 일상적인 작업을 최적화하고 인류를 향상시키는 공생적인 미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도덕성과 명시성, 그리고 명시적 도덕성 프로그램의 위험은 가끔 왈루이지 문제로 불리기도 합니다. 루이지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루이지가 반전되어 왈루이지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과 자의적인 도덕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류를 인정하면서 진실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한다면 그것이 아마도 안전을 극대화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가 호기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지구는 인간이 없는 것보다 인간이 있는 고급 AI에게 훨씬 더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왈루이지 문제는 인간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AI를 안내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도덕성의 섬세한 균형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세계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면 현대 시대를 나타내는 다양한 유형의 기술을 표기하는 차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마도 지난 20년 동안의 일이겠지요. 인류 문명이 기여한 지난 100년 동안의 기술 발전은 마치 벽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일종의 초기 하급수적인 속도로 기술이 향상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술이 인류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뉴욕 타임스의 첫 페이지에 이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약 1년 전 그는 멸종협회의 대표였으며 지구상에 80억 명의 인구가 있다고 언급됐습니다. 우리는 과연 더 나아졌나요? 아무것도 없다면요. 맞서다. 극단적인 환경보호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인간은 지구 표면의 전염병이라는 암묵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종운동이 서마우 AI에 최적화되도록 프로그램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종의 겁쟁이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인간을 훨씬 초월하는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요점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인가, 인간인가?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매우 의미심장한 몇 가지 흥미로운 비율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디지털 컴퓨팅과 생물학적 컴퓨팅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오래된 인간의 두뇌와 모든 컴퓨터 회로를 결합했을 때 그 비율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구의 인구는 정체되어 있지만 실리콘 생산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디지털 컴퓨터와 생물학적 컴퓨터의 비율은 매년 확연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 생물학적 계산의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너무나 많은 기술이 존재합니다. 저는 기술자이며 인공지능 창조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우리는 기술적인 미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가능성 있는 부정적인 미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가장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한동안 저는 AI에 대해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AI에 대해 일종의 운명론에 빠지게 되었고, AI가 모든 것을 끝내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인류의 운명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것을 직접 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AI가 인류에게 매우 긍정적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일지라도 여전히 그것을 보고 싶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과학적 증거는 우리가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가 아닐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른 문명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인류는 우주와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아직 다른 행성이나 외계 행성에서 외계 생명체를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외계 생명체 탐사는 1985년 우주실험실 적외선 망원경의 발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나사는 또한 1997년에 허블 우주 망원경을 발사했습니다. 이 망원경은 여전히 우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행성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밝혀냈습니다. 전 세계의 천체 물리학자들은 2021년 12월 25일에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외계 생명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00억 달러 규모의 이 망원경은 우주로 발사되는 망원경 중 가장 크고 정교한 망경입니다.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이 강력한 망원경이 우주에서 20년 이상 운영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망원경이 다른 행성에 있는 외계인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우주 탐사에 있어 큰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망원경이 미래를 내다볼 뿐만 아니라 아기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규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외계인이 미확인 비행물체나 UFO를 이용해 지구를 관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UFO는 외계인을 태우고 우주를 여행하는 수단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UFO에 관해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UFO는 과학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주에서도 신비롭게 여겨집니다. 과학자들은 UFO의 기원과 목적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UFO의 망원경이나 우주 탐사선과 같은 강력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면 외계인은 이를 통해 지구에서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주를 관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웹은 외계 행성의 선명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지구상의 인간이 다른 행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관찰하고 연구하며 심지어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보는 UFO는 외계인이 지구로 보낸 망원경이나 우주 탐사선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문명이 지구를 탐험하고 있다는 생각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흥미로운 이야기일 뿐입니다. 어쩌면 외계인은 UFO를 이용해 지구에 거주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에서 지구에 도착하는 외계인을 보는 것은 진정 놀라운 광경일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로 밝혀질 공상과학 소설이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태양의 진화 과정에서 일부 외계 생명체가 파괴되었다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CEO에 따르면 태양의 나이는 134억 년 이상이고 반면 지구의 나이는 48억 년에 불과합니다. 기술 전문가는 다른 행성이 형성되는 동안 외계 생명체 중 일부가 크게 파괴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술 천재는 고대 이집트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계 생명체는 어디로 갔을까요?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이 질문에 대해 불이 은하계와 다른 은하계의 죽은 문명이 수없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동안 번영을 누리다가 점차 그들의 문명은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다른 행성에도 외계 생명체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CEO는 궁극적으로 다른 행성을 정복하여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증명할 것입니다. 화성을 식민지화한 후 그는 목성을 목표로 삼고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행성에서 외계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